네, 안녕하세요. 코인 투자로 졸업을 꿈꾸는 개미코인 시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인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메인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있는 스택스 코인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8년차 금융회사에 종사 중인 직장인이고요. 코인 투자는 2017년부터 해왔습니다. 이제 연차로는 대략 7년차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사실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코인 투자를 함께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보다 오래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이제 막 코인 세계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건데, 그럼 이제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게, 야, 그럼 7년이나 코인 했으면 얼마나 벌었냐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는 7년 동안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참 많은 파고가 있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뭐 억 단위의 수익을 벌어보기도 했고, 그보다 많은 금액을 FTX 파산이나 루나코인으로 인해서 잃어보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그 이후로는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작년 9월경부터 다시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. 총 투자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억 단위의 시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. 내년까지 투자를 잘 해서 직장 생활 외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제가 그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많은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고,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관련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또한 저 자신도 제가 투자하는 코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해당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각설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인 스택스 코인을 제가 왜 유망하게 보고 있고 시드에 큰 비중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택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는 비트코인 ETF를 올해 1월 11일에 승인을 했습니다. 저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 한 번이라도 코인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, 대부분 코인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예요. 그 이유는 이제 매번 SEC나 뭐 정부기관이나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혹은 뭐 중국에서 코인 채굴 금지와 같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코인의 가격이 하루에도 30%가 넘게 빠지거나 하는 사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인은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고 언제든 먼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예요. 저 역시도 이제 2017년에 실제로 제가 샀던 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돼서 가격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 암호화폐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비트코인이 이 ETF로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공식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ETF가 뭔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ETF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즉, 다시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? 라는 불안감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말씀드린 ETF가 승인됨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거의 뭐 신고점을 달성했죠. 그리고 우측에 비트코인 레퍼 자금이라는 이 지표를 보면 이 레퍼 자금이라는 거는 기관이 얼마나 그 비트코인에 유입되는지 그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ETF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기관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기관 및 개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
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가진 주체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걸 넘어서 비트코인 디파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 코인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가진 디앱을 만들거나 디파이를 통해서 뭐 코인 대출 등 뭐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. 이 뭐 대충 이 도표로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 내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현재 뭐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어떤 이제 중개자가 없이 뭐 계약서, 말 그대로 뭐 블록체인 내에 존재하는 계약서죠.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고 그에 대한 조건이 수행되고 승인 및 계약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어떤 담보에 대한 가치를 지급받는 그런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비트코인은 이 본질적인 구조상으로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가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디파이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. 실제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자료는 이제 디파이라마라는 이제 디파이 관련해서 TBL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. 지금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하는 뭐 보시면은 BSC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. 네, 120 빌리언 USD. 이 시장 가치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반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TBL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조하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는데 왜 비트코인에 TBL은 존재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디파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존재했습니다. 바로 뭐 랩BTC라는 녀석인데요. 음, 이 랩BTC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완전히 활용해서 하는 그런 디파이 형태는 아니고요.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기타 블록체인에 BTC를 담보로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제 랩 BTC라는 별도의 코인을 해당 체인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에 비트코인을 예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 WBTC라는 것을 주게 되고요. 그 WBTC를 가지고 이더리움 체인에서 뭐 래피드 형태의 비트코인을 디파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니 뭐 디파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BTC 중에서도 랩BTC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랩핑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중개자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. 실제로 솔라나에서 랩BTC로 발행했던 그 SOBTC, 네, SOBTC의 경우에는 FTX라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해당 랩핑에 대한 자금을 담보로 발행했던 랩BTC입니다. 근데 이제 2022년 11월에 FTX가 사기 행위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면서 네, 그 주인공이 여기 있는 샘 뱅크먼인데요. 저도 이 샘 뱅크먼 때문에 많은 좀 엿을 먹었었습니다. 아무튼 그 거래소 자체가 파산하게 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SOBTC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랩BTC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고요. 실제로 이 FTX라는 거래소는 그때 당시에는 바이낸스와 쌍벽을 이루는 매우 큰 규모의 거래소로서 이제 신뢰도가 아주 높은 거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랩비티시의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
음, 자, 그럼 앞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디파이, 그리고 랩비티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, 이제 스택스를 가지고 관련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스택스의 경우에는 뭐 여러 내러티브가 있긴 하지만, 쉽게 말하면 우리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뭐 레이어 2를 스택스 체인으로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디파이도 하고 뭐 디앱도 만들고 비트코인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스택스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. 스택스는 POX라는 좀 독특한 전son 증명 방식을 체인에서 활용하는데요. 이 방식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작업 증명 자체가 기발행된 그 비트코인 블록을 기반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종속한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스택스가 현재 뭐 레이어 2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는 상태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스택스 체인에서의 트랜잭션이 현재 비트코인 체인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로의 레이어 2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그 메타에 있어서는 레이어 2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 스택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스택스는 뭐 보안성은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단점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을 여실히 따라갑니다.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건데요. 음,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솔라나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한 번 하는데 뭐 1초도 안 걸립니다. 근데 이제 스택스는 단순하게 코인을 스왑하는 데에도 짧게는 뭐 10분, 체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길게는 뭐 수일까지도 소요가 되더라고요. 이는 뭐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체인 내에서 좀 다양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,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해야 해당 체인을 기반으로 뭐 다양한 디앱도 생기고, 체인 자체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인데, 보시는 것처럼 스택스의 속도는 뭐 스택스, 뭐 이 옥천 허브 같은 새끼, 곤지암 허브 같은 새끼, 이런 밈이 발생될 정도로 스택스의 속도는 요즘 그 뭐 1초만 해도 트랜잭션이 끝나고 저렴한 수수료를 갖고 있는 그런 레이어 2나 뭐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스택스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아주 큰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 블록 자체가 10분당 1개 블록이 생성돼서 이 블록을 기준으로 트랜잭션이 발생을 시키고 컨펌을 받게 되는데요.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블록이 기존 10분에서 5초당 1개로 엄청나게 속도가 개선되게 됩니다. 뭐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게 되냐 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분분하기도 한데 현재까지는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카모토 릴리즈가 진행된 이후에는 뭐 SBTC 메인넷 런칭과 뭐 추후에는 이제 롤업까지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SBT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게 말이 어렵게 써 있죠. 뭐 무신뢰 기반 논스터디얼 비트코인 뭐 페그인 페그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SBTC는 스택스를 기반으로 기존의 랩비티시와는 다르게 별도의 중개자 없이
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만으로 이 기존의 BTC를 SBTC로 변경해서 스택스 체인 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SBTC가 되면 뭐가 좋냐? 그 부분은 이제 가격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스택스 얼마 가냐고요? 네. 어, 사실 기술적인 측면은 다 차치하고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 스택스의 가격이실 거예요. 저 역시 그렇고요. 저는 이 가격 예상을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. 이 예측은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여러 관련 리포트들을 참조해서 그 중에 이제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들을 조합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. 이 글은 앞서서 제가 일전에 블로그에 먼저 작성을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뭐 기준 일자가 3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큰 차이 없다 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2025년 한 1분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3월 5일 기준으로 시총이 한 1.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1.3조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죠. 스택스는 뭐 현재 기준으로 약 60억 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어, 저는 근본에 이제 불장 시즌에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2조억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현재 기준으로 뭐 1.3조억 달러라고 한다면 대략 뭐 2배 정도가 더 올라야겠죠. 뭐 대충 뭐 비트코인이 2억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현재 뭐 이더리움 체인의 경우에는 뭐 아발란체, 옵티미즘,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 코인들의 시총이 약 380억 달러입니다. 레이어 1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시총이 약 5,400억 달러인데 그럼 비중으로 계산했을 때 레이어 2가 레이어 1의 약 14%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음, 이에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근본 시즌에 도입되게 된다면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비중인 14%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좀 긍정적으로 잡아서 한 9% 정도는 비트코인 시총을 레이어 2가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9%라 하면은 뭐 시총 2조 기준으로 약 1,800억 달러가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좀 다음 전제로 이제 그 레이어 2의 현재 선두주자가 스택스라고 말씀드렸죠. 네,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총의 50%를 땡겨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이 예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현재까지는 레이어 2의 대표주자가 스택스고 뭐 현재도 뭐 바빌론이나 뭐 좀 다양한 레이어 2 관련 체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현재 선두주자로서 SBTC가 잘만 성공한다면 50%의 TVL은 땡겨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럼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시총 2조 달러에서 9%를 때리면 1,800억 달러고요. 1,800억 달러에서 시총의 50%를 가산하면 900억 달러. 하나로 약 117조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스택스의 시가총액이 50억 달러인데요. 그러면은 스택스 시가총액 현재 대비 약 18배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럼 현재 스택스 가격을 5천 원으로 산정하고 요건 이제 예전 가격인데요. 5천 원으로 산정해서 18배를 때리면 약 9만 원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도 최소 이제 2조 달러이고 그 이상을 충분히 초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스택스의 목표 가격은 1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.
물론 뭐 이러한 예측은 굉장히 뭐 불리시한 예측이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내러티브와 많은 예측 가격들을 기준으로 산정해 봤을 때 저는 이 스택스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오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요즘 너무 핫한 코인이죠. 솔라나. 네, 솔라나의 전체 차트인데요. 제가 사실 과거에 이 솔라나 코인을 한 1200원? 네, 한 요때쯤이죠. 이 정도 시점에 매수를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솔라나가 현재처럼 뭐 이렇게 30만 원에 가까이 오를 거라고 절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요. 솔라나가 이제 뭐 만원 가고 뭐 이제 5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넘어갈 때 그때도 너무 높은 가격이고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은 주식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실물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뭐 시가총액이 많다, 적다 그런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현물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내러티브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 정말 미친 듯이 시가총액이 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고요. 이 시장의 내러티브와 메타를 기민하게 좀 공부를 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우리 뭐 이제 사팔사팔 한다고 하잖아요. 뭐 이제 뭐 솔라나를 뭐 50불에 샀다가 뭐 80불에 뭐 팔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110불에 다시 사고 뭐 그러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장기 투자가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다.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나 신념들을 되게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죠. 음, 마지막으로 제가 스택스에 대해서 뭐 장점들만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 스택스의 가격 자체가 어, 좀 보시죠.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. 올 차트로 보면 네, 지금 뭐 작년에 1달러였다고 쳐도 지금 뭐 거의 뭐 4배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음, 현재 가격이 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음, 적절한지 뭐 그 점은 제가 좀 확신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현재 스택스 외에도 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죠. 뭐 AI 메타라든지 뭐 RWA 같은 그런 좋은 메타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좀 확신 있는 현명한 투자를 좀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첫 영상이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